24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미금중 시험 문제입니다. 범위는 2단원, 3단원이고요. 1번부터 답 부르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번에 1번, 2번은 4번, 3번에 2번, 4번, 2번, 5번, 4번, 6번, 1번, 7번에 3번, 8번에 5번, 9번, 2번, 다음 10번에 1번, 11번에 2번, 12번에 4번, 13번에 3번, 14번에 1번, 15번, 5번, 16번, 3번, 다음 17에 5번, 18에 4번, 19번, 1번, 다음 20번에 5번, 21번, 3번, 22번, 2번, 다음 23번에 2번, 24번, 3번, 25번, 5번, 26번, 4번입니다. 자, 답은 다 불렀고요. 문제 풀이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총 26개고요. 서술형 없고 선택형으로만 있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하면 다 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2단원이네요. 전기를 띠지 않던 물체가 마찰과 같은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음으로써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 이거 대전이죠. 1번 대전입니다. 대전, 전기를 띠게 되었다. 대전된 물체를 이제 대전체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그럼 기억은 대전이라고 적으면 될까요? 자, 다음 두 번째, 마찰 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띤 핵은, 아니요, 핵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지 않았어요. 핵은 플러스입니다. 다음 두 번째, 마찰 시 물체에 존재하는 플러스 전하의 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핵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수가 변할 수가 없어요. X. 같은 전하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틀렸어요. 대전되지 않은 물체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의 개수가 같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중성이라고 부릅니다. 4번 정답이고, 전자를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를 띠겠죠. 전자가 마이너스를 띠니까 마이너스를 얻었어요. 그럼 마이너스를 받게 된 거죠.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로 대전됩니다. 자, 틀려서 답은 4번이고 3번 볼게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둘레를 계산하기 위해서 측정한 것은 지구 반지름의 길이? 이거 아니죠. 실제로 측정한 것을 물어본다면 시에네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걸어간 호의 길이, 이거 측정했죠. 호의 길이 스몰 L 측정했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막대기 세워놓고 막대기 끝부분과 그림자 끝부분의 각도 걔를 세타 프라임입니다. 이게 중심각과 억각이기 때문에 이거 측정했었죠. 알렉산드리아부터 시에네까지의 거리 측정했죠. 지구 중심을 지나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이거 측정 못합니다. 그래서 억각을 측정하죠. 하신날 시에네 우물에 비친 그림자 길이 상관없고요. 알렉산드리아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길이, 이거 상관없습니다. 일단 4번에 시에네 우물에 비치는 그림자는 없어요. 시에네는 그림자가 안 생깁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그림자가 생기겠지만 그림자의 길이는 관계가 없어요. 그림자 끝부분과 막대기 끝부분이 이루는 각도가 필요한 거죠. 4번입니다. 자,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게 뭘까요? 이거 지금 이거 쌀알무늬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쌀알무늬. 태양의 광구에서 표현될 겁니다. 태양 내부의 대류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겠죠. 옳은 거, 수많은 쌀알을 뿌려놓은 것 같은 무늬이다. 자, 크기와 모양이 불규칙한 무늬. 불규칙한 어두운 무늬, 크기와 모양이 이거 흑점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럼 1번은 틀렸고요. 3번이 맞는 거고, 진주색, 이거 코로나입니다. 진주색 나오자마자 이거 코로나 틀렸고, 광구에서 온도가 높은 물질이 대기로 솟아오르는 현상, 이거는 홍염이죠. 흑점 부근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체층 일부가 순간적으로 밝아지는 현상은 플레어입니다. 자, 5번이요.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류는
전하의 흐름을 의미한다. 맞고요. 전류의 세기에 다니는 암페어. 맞고요. 전류의 세기는 전압과 저항의 영향을 받는다. 봤죠? 전류의 방향은 전지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틀렸습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진행됩니다.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하는 거니까 이거 맞습니다. 자, 다음.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코일 내부에는 자기장이 생기지 않는다. 코일 내부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코일 내부는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플러스, 만약에 마이너스 쭉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니, 자, 요쪽이, 여기 부분이 코일 내부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일단은 어떤 한쪽 부분이 N극이 되고 S극이 되면 N에서 나와가지고 삥 눌러서 S로 간단 말이죠. 이게 원래 막대 자석에는 끝이에요. 근데 코일은 이 내부가 뚫려 있기 때문에 코일 내부로도 이렇게 자기장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일 내부에는 자기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틀리는 거고,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할 거고요. 전류가 흐르는 코일을 이용해서 자석을 만들 수 있죠. 이거 전자석이라고 하죠.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맞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도 바뀐다. 바뀔 겁니다. 네,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갔다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이쪽이 N극이고 만약에 여기가 S극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나침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N극이기 때문에 N극에서 바깥으로 나와야 되니까 N극의 나침반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전류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 N극과 S극이 바뀌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N극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바뀝니다. 틀린 건 1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달의 크기 측정 수업을 정리한 미금이가 필기노트 내용 중 옳지 않은 거. 1번 닮은 비 이용하기. 라지 L 대 스몰 L은 라지 D 대 스몰 D. 비례식 잘 써놨죠. 자, 2번 실제 달의 지름은 약 3,500km 정도로 지구가 4배 정도 크다. 그러면 달은 지구의 4분의 1 정도이다. 맞습니다. 달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구와 같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죠. 간접적인 방법으로 비례식을 통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오차가 생기는 이유, 눈과 종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과정의 문제. 만약에 오차가 생겼어. 이거 달의 지름을 측정하는데 오차가 생기는 것들은 배운 적이 없긴 하지만 내용 볼게요. 일단 거리 측정을 잘못했어. 그럼 스몰 L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오차가 생깁니다. 비례식 계산할 때 달의 지름과 실제 값 사이의 오차. 이것 오차가 커진다? 오차가 커지면 또 오차가 생긴 이유, 오차가 있다. 되겠죠? 일단 틀린 거는 3번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8번 넘어갈게요. 표면에 가로 줄무늬가 있으면서 대기의 소용돌이가 관측되는 행성, 대적점이라고 하죠. 목성입니다. 목성, 대기의 소용돌이 둥글게. 자, 그럼 이 중에서 목성을 찾으면 되는데 목성의 이 반지름이 지구의 11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미음 찾으면 끝나요. 그리고 질량이 가장 커야 됩니다. 반지름도 가장 커야 되고요. 그래서 미음 답은 5번이고, 9번 대기압과 표면 온도가 높으면서 개밥바라기 별이라는 별칭이 있는 이 행성은 금성입니다. 표면 온도가 높다는 것, 대기압이 90기압 가까이 되고 온도는 470도씨 가까이 됩니다. 이 개밥바라기 별이라는 것 자체가 페이크였을 수 있어요. 알려주지 않았으면 다른 학교 학생들은 좀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이 미금중학교에서는 학교 설명을 해줬었겠죠. 리을이 어디 있을까요? 금성. 지구랑 크기가 비슷하거든요. 그럼 반지름이 지구랑 제일 비슷한 거 0.95 나오는 리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자석 주위에 놓인 나침반의 모양이 옳은 것 찾아볼게요. N극과 S극. N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이거 맞네요. 삥 둘러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된 건 이렇게. 다음에 D는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겠죠.
요렇게. 자, C는 들어가야 되니까 요렇게. 여기도 이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제대로 된 건 1번밖에 없습니다. 12번 볼게요. 그림은 황도 12궁을 나타냈을 때 지구가 A 위치에 있습니다. 자, A가 여기 있으면 태양은 어디 있을까? 태양은 물병자리 쪽에 있겠네요. 현재 3월입니다. 3월 달에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는 지구의 뒤편에 있는 사자자리가 보이겠네요. 현재 몇 월인가? 현재 3월이고 밤에는 사자자리가 보인다. 2번. 12번 볼게요. 그림은 저항의 연결 방식에 따른 변화에 대한 수업, 직렬, 병렬입니다. 자,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전압은 일정. 자, 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저항과 전류가 감소했단 말이죠. 그럼 저항이 어떻게 됐길래 전류가 감소됐을까요? 저항이 커졌겠죠. 저항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류가 감소했다.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일 거니까요. 자, 병렬에서 병렬에선 전체 전압은 무조건 일정하죠. 자, 기역은 일정, 니은은 기역이 일정, 니은은 증가. 그 다음에 전체 전류는 빈칸에 들어갈 말, 병렬에서 전압이 일정할 때 전체 저항이 감소하면 전체 전류는 증가하겠네요. 증가. 답은 4번인데요. 이거 틀렸을 것 같아요.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13번 볼게요. 자, 검전기를 이용한 탐구 실험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학생들을 있는 대로 골라라. 물체의 대전 여부를 판단하는 거 검전기 맞죠? 맞고요. 대전된 물체의 전하의 종류는 알 수 없어? 알 수 있어요. B 틀렸습니다. 대전체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제대로 된 거 3번. 다음 14번 볼게요. 표는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경도와 위도. 자, 비례식을 옳게 사용한 거 360도 대 2파이R은 세타 대 스몰 l이겠죠. 자, 세타를 지금 얼마로 해야 되나요? 세타, 중심 각도는 두 지역의 위도 차이기 때문에 3도 하고 거리 차이는 340km 중에서 3도 나와 있는 거 말고 다 지우면 끝났네요. 두 지역의 위도차가 필요하고요. 두 지역의 거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360도 대 2파이R은 3도 대 340km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15번 볼게요. 그림은 전동기의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A와 B에서 전선이 받는 힘의 방향과 회전 방향,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죠. B 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얘기는 Z축이 되는 거니까 전류를 엄지손가락을 앞으로 꾹 찌르고요. 앞으로 꾹 찌른 상태에서 N에서 S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4개 손가락을 가리키고 나면 손바닥은 지금 위를 보고 있어서 B 부분은 위로 힘을 받고 반대쪽 A 부분은 당연히 아래로 받겠죠. A가 내려가고 B가 올라가면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되겠죠. A는 아래로, B는 위로 가고요. 시계 반대, 답은 5번.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전체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전체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려면 전압이 커져야 되겠죠. 전압이 커지거나 저항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면 전류는 커질 수가 있어요. 자, 현재 전지의 전압이 12V래요. 자, 12V인데 전압을 6V짜리로 줄였어요. 이러면 안 커집니다. 줄어들겠죠. 12V짜리, 지금 현재 12V죠. 전지를 병렬로 연결해봤자 12V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병렬로 연결하는 건 전압이 안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2ohm짜리 전구를 병렬로 연결한다. 병렬로 연결하면 자, 전구의 저항을 2ohm, 전구가 얘가 하나가 2ohm짜리인데 위에다가 2ohm짜리 전구를 하나를 더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전류가 어떻게 될까? 전체 저항 먼저 볼게요. 병렬에서 전구를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전체 저항은 줄어듭니다. 전체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전류가 증가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요거 찾겠습니다. 3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1ohm짜리 전구를 직렬로 연결해 준다. 그러면 직렬로 연결했다는 것은 현재 2ohm인데 플러스 1ohm이니까
전체의 저항이 3옴이 된단 말이죠. 전체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는 줄어드는 거예요. 자, 전구를 전지에 더 가깝게 배치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거 정답 3번밖에 없습니다. 다음 17번 볼게요. 그래프는 두 저항 A와 B의 전압을 증가시키면서 전류를 측정해서 얻었다. 자, 기울기 먼저 보겠습니다. 기울기는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이라서 X가 전압이고 Y축이 전류가 되니까 V분의 I라서 R이 아니라 R분의 1 저항의 역수가 됩니다. A보다 B가 저항이 더 큰 상태가 되겠죠. 각각의 저항을 구해볼게요. 여기다 하나, 어디다 할까? 여기다 합시다. 여기랑 여기 구할게요. 자, A 지점에는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R은 I분의 V니까 0.6A 분의 3V라서 5오hm 되고요. 다음에 여기는 3 다시 저항이 전류가 0.2A 분의 3V니까 15ohm이네요. 3배 차이 나네요. 자, 저항은 A가 더 크다. 틀렸고 A의 저항은 15입니다. 5ohm이죠. 틀렸고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죠. 틀렸습니다. 저항 B에다가 B 어딨죠? 15ohm인데요. 12V를 걸어줄 때 그러면 I는 R분의 V니까 15ohm 분의 12V면 약분하면은 3으로 하면은 3, 5, 15, 3, 4, 12, 5분의 4라서 10분의 0.8이겠네요. 0.8A 나와야 되기 때문에 4번도 틀렸고 같은 전압일 때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B의 3배이다. 왜냐하면 저항이 3배 크니까 B가 저항이 3배가 크죠. 그러면 전류는 3배가 작을 거고요. A는 B보다 저항이 3배가 작으니까 전류는 3배가 클 겁니다. B의 3배이다. 5번 정답입니다. 자, 18번이요. 그림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고무풍선 옆에 금속 막대를 두고 대전체를 가까이 했어. 대전체가 마이너스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금속 막대 A는 플러스가 되죠. 가까운 곳은 반대 전하가 되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고 B는 마이너스고요. 자, B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끌려오겠죠. 기역 방향으로 풍선이 끌려옵니다. 자, A 지점은 마이너스 전하가 틀려서 플러스입니다. 금속막대 A와 B 같은 전하 틀렸죠? 다르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금속막대 내부의 핵은 이동 못합니다. 틀렸어요. 기역과 니은 중에서 고무풍선은 기역 방향으로 움직인다. 정답. 마이너스 대전체가 아닌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해도 고무풍선의 움직임에는 변화가 없다. 얘가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밀어내겠죠. 니은으로 갑니다. 틀려서 답은 4번이고요. 다음 19번 볼게요. 그림 가나다는 어느 날 북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북두 칠성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그림이겠죠. 2시간 간격으로 봤답니다. 그럼 여기서 2시간 지났고요. 여기도 2시간 지났겠네요. 총 60도 됐겠네요. 1시간에 15도씩 가기 때문에 자,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 정답. 지구 공전 틀렸어요. 자전. 북극성은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운동 틀렸어요. 북극성이 중심이고요. 북두칠성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1시간에 15도씩. 지구를 중심으로 별이 실제로 움직이는 일주운동 틀렸습니다.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지구가 자전하죠. 그래서 겉보기 운동이라고 불러요.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동쪽에서 서로 가야 됩니다. 여기 동서남북 다시 동서남북이라고 했을 때 여기 동쪽이고 여기 서쪽이고 남쪽인데 남쪽엔 여기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입니다.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천체의 일주운동의 방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북반구 중위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고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또 다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맞는 거는 1번밖에 없다. 다음 20번입니다. 그래프는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들을 물리적 특징에 따라서 분류했는데 자, 반지름이 작고 고리가 없어. B가 지구형 행성, A는 고리가 있고 그리고 반지름이 크다. 이거는 목성형 행성 되겠죠. 자, 위성이 많으면서 밀도는 작다. 이거 목성형 행성. C는 위성은 별로 없는데 밀도는 크다. 지구형 행성이겠죠.
자, A는 지구형 행성 틀렸어. 목성형입니다. B는 지구 공전 궤도보다 안쪽에서 공전한다. 지구도 들어가 있을 건데요. 지구 공전 궤도보다 안쪽에서 공전하는 것은 내행성이라고 해서 수성과 금성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 거죠. 수성과 금성만 제한했다면 그거는 맞겠지만 지구와 화성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C의 성분은 주로 수소와 C, 지구형이죠. 수소, 헬륨, 메테인 아닙니다. 탐사선이 착륙해서 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구형 행성이기 때문에 B와 C, A, C 아니죠. B와 B는 D와 비교해서 질량이 작은 행성들로 지구형 행성은 목성형 행성들보다 질량이 작다라는 뜻이죠. 5번 정답. 자, 21번 보겠습니다. 지구에서 관찰한 A에 대한 설명. A에 대한 설명. 이 A가 지구에서 관찰한 A에 대한 설명. 달이죠. 이 달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까요? 음력 15일경에 관측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음력으로 1입니다. 지구에서 A를 본다면 A는 지금 사의 위치에 있고요. 음력 1일이고요. 달이 보이지 않고 낮에 떴을 거예요. 음력 15일 아닙니다. 1일입니다. 햇빛이 A의 전면을 비추어서 보름달 뒷면을 비췄어요. 그래서 달이 안 보입니다. 자, A의 본 그림자가 닿는 지역은 여기겠죠. A의 본 그림자는 이쪽 부분 굉장히 좁은 지역이겠죠. 여기 개기일식 나타날 수 있는 달의 본 그림자 되겠습니다. 태양의 대기를 관찰할 수 있다. 지금 개기일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태양의 대기 관찰 가능합니다. 3번입니다. 지구에서는 낮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 일식 틀렸어요. 일부 특정 지역입니다. 개기일식 본 그림자와 반 그림자가 있는 지역에서 일식을 관찰 가능하죠. 태양이 A에 의해 가려진다면 북반구에서는 태양의 왼쪽 틀렸어요. 우리가 지금 북반구에 살고 있고요. 북반구에서는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지고 오른쪽부터 튀어나올 겁니다. 맞는 거는 3번, 22번 볼게요. 기역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역은 어디 있을까? 기역은 부분 월식이 나타나고 있겠네요. 지구의 반그림자에 의한 월식 기역 틀렸어요. 지구의 본 그림자에 의한 부분 월식 되겠습니다. 달이 니은에 위치해 있을 때 니은은 완전 개기월식이죠. 지구의 본 그림자에 달 전체가 가려져서 개기월식 붉게 보인다. 레드문. 달의 그림자가 생기는 지역에서는 디귿 위치 또한 디귿 틀렸어요. 여기는 다 지구의 반그림자 속에 달이 들어왔기 때문에 월식이 안 나타나고 이 니은만 맞기 때문에 2번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구의 회로도 각각의 전압을 나타내 있고 그리고 저항까지 나와 있네요. 이에 대한 설명 볼까요? 전자기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모두 같다. 틀렸어요. 어떤 세기가 같을까? 전압의 세기는 모두 같죠. 220V. 모두 220V의 전압이 제공될 겁니다. 가전제품을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은 감소합니다. 전체 저항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 전류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위험하니까 퓨즈 같은 게 있는 거죠. 퓨즈는 우리 집의 전원을 전부 다 제거하는 거, 한꺼번에 다 꺼지는 거 얘기하는 거야. 라디오를 연결하더라도 냉장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변하지 않는다. 전압이 일정하고요. 저항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디귿 맞아서 2번입니다. 24번. 검정기 파트에서 손가락 갖다 대는 거 제일 어려운 난이도 문제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단계 가는 금속박이 손가락 갖다 댔을 때 금속박이 오므라들었다. 전자가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니까 전자가 밑으로 도망갔었어요. 밑에가 마이너스가 됐을 거야. 그러다가 손가락을 갖다 대니까 전자가 손가락을 타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는 벌어지겠죠. 자, 전체적으로 전자가 부족하니까 플러스로 대전될 겁니다. 가에서 손가락을 통해 전자들이 이동을 한다. 가에서 이동하겠죠. 바깥으로 나갑니다. 나에서 금속박이 벌어진 이유는 플러스 사이에 밀어내는 힘 때문이다. 그렇겠죠. 전자가 도망가서 금속박의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습니다. 나의 검전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금속박이 오므라든다. 정답이죠. 얘가 전체가 지금 플러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반대 전하를 띤 대전체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금속박은 오므라듭니다. 그쵸? 가에서 손가락을 통해 전자들이 이동한다. 나에서 검전기에 마이너스를 가까이 한다. 답은 5번인데요.
5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 볼게요. 그림은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이 받는 힘을 알아본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Z축에서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칠판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찔러야 됩니다. 자, 찌르고 나서 엄지를 쿡 찌른 다음에 N에서 S, 아래에서 위쪽으로 4개 손가락을 가리키면 손바닥은 C를 보고 있어요. 현재 이 알루미늄 막대는 C 방향으로 떼굴떼굴 굴러갈 겁니다. 전류가 흐르면 A, B, C, D 중에서 C 방향으로 알루미늄 막대가 움직인다. 그렇겠죠.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A, B, C, D 중에서 D가 아니라 A로 움직여야겠죠. 니은 틀렸어요.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A, B, C, D 중에서 D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힘을 받는다? 틀렸습니다. C 말고 힘은 A 방향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쵸? 네, 틀렸어요. 저항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전선이 받는 힘의 크기는 감소한다. 저항의 크기가 증가되면 전류가 감소하죠. 자, 그래서 니은 틀리고 디귿 맞고 답은 3번 체크하겠습니다. 25번의 미금 중 3번입니다. 자, 26번 볼게요. 그림은 태양의 흑점수 변화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 설명. 흑점수는 태양의 활동 주기에 맞추어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 맞죠? 지구 자기장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현상인 자기폭풍은 1990년보다 2010년에 더 자주 나타날 것이다. 1990년? 2010년? 자기폭풍은 1990년대에 더, 90년 여기죠. 여기 극대기라고 하거든요. 극대기에 더 자주 나타나죠. 니은 틀렸습니다. A 시점에서, A 여기죠. 무선전파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다면 지구에 태양풍에 강한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2024년이다. 11년 주기니까요. A 시점에서 무선전파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다면 지구에 태양풍에 강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시기는 11년 주기를 얘기하고 갔습니다. 11년 주기. 지금 2013년이니까 다음 시기는 2024년이죠. 디귿 맞아서 기억 디귿. 답은 4번입니다.